7월 13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금요경기에서는 우스컵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세 자리 배당까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전일 무난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 광명 선발급 6라운드 이명현이 홍석환을 챙겨 나가는데 홍석환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동호가 착승권 진입하면서 후차권에서 다소 좀 변수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1라운드 어미태가 유리하다. 하지만 문영윤이 김호준 달고 쏘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음성하고 해설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미태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문영이라고 김호준 완벽한 협공연 동반 입상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우승급 결승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꽤 많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기량만 발휘 나가게 된다면 전일처럼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맞대결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챙겨줘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승급 결승 16라운드 특성급 강급자 손성진이 동서울팀 아무래도 어미태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안종이 내선 잡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김태환이 정윤혁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패선 손성진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성진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명섭, 정현수, 배수철, 정윤혁, 이진웅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명섭, 정현수, 배수철, 정윤혁, 이진웅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승급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승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라운드입니다. 윤진규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일만큼은 좀 인정받는 견주 연패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엄정 자리에 황미연이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금일 경주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이었었는데 출전을 한다고는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주 전 퇴소를 하게 되면서 엄정이 대타 출전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진규 입장에서는 권호철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우승급 9라운드 손성진을 중심으로 정태환하고 권호철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권호철이 버티는 듯 했는데 외선에서 김성구가 차가 나오다 보니까 타이어차로 잡히면서 권호철을 아쉽게 3차게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아요. 아무래도 권호철이 힘을 씁니다. 윤진규가 몰고 가는 견주 이규봉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봉이 쫓아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엄지영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 득점은 상당히 높습니다. 윤진규 다음으로 득점이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발에서 벌어와서 우승급 첫 출전하고 있는 엄정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엄정 더군다나 윤진규 뒷자리 확보해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권호철이 힘을 쓰면 윤진규가 몰고 왔을 때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윤진규하고 권호철의 동반 입상 쪽에 윤진규하고 권호철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윤중의 뒷자리를 이규봉, 엄지용, 박상서, 김승현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상서 마크 다니까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윤진규의 뒷자리를 타정전으로 박상서가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진규하고 박상서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진규하고 권호철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때려주면 윤진규가 몰고 갔을 때 직선 취입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권호철이 때리고 윤진규가 몰고 가고 이규봉이 따라 나서야 되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엄정도 그렇고 박상수하고 김승현이 아무래도 윤진규를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윤진규가 몸싸움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호철이 연이트 시속 보니까 한 11초 때 200 시속이 중간 정도 나와요. 그 시속에서 윤진규가 탈리면 박상설이라든지 김승현이 마크돼서 쫓아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권호철이 승급 후 첫 우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호철하고 박상서입니다. 권호철하고 김승현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권호철, 박상서, 권호철, 김승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윤진규 기세가 월등하기 때문에 권호철과 협권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만큼 윤진규하고 권호철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삼복수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아가면 3차권 진입 가능한 만큼 3차권 삼복수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진규이긴 합니다만 권호철이 있기 때문에 윤진규가 상당히 좀 수월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이번 편성 송정욱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도 송정욱이 부진만에 나가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이 초들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송정욱이 자리 잡고 최순영에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김성구가 있습니다. 김성구가 장창재라든지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송정욱이 아무래도 덮이면서 또다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송정욱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순영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최순영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충남 계룡으로 훈련지를 변경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이산 상태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훈련하고 있는 최순영이라는 점, 금요경주 때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갔었던 최순영이라는 점에서 전 최순영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크되면 송정욱이 서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최순영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서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과 함께 생각하는 전략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영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구가 예선에서 반격 나서는 전일도 깜짝 놀랐습니다.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차가 나오다 보니까 권호철을 넘어서면서 김성구가 2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순영하고 김성구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힘을 쓸 수 있는 송정욱 상대로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최순영, 송정욱의 동반 입상 쪽에 최순영, 김성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요경제 때는 졸전을 펼쳐 나갔었던 김성구예요. 하지만 전일 가능성 보여줬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신사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아무래도 김성구의 뒷자리를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호준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성구하고 장찬재입니다. 김성구하고 김호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정욱이 득점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마크 되면 최순영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송정욱보다는 최순영의 직선 취입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잘만 하면 박정현도 3차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라운드 이명현하고 이진웅의 경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진웅이 타정부터 때리면서 김명석과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경주 때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진웅, 금일도 승벽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임경수,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명현이죠. 이명현도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강성호, 하동성, 이길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명현이 챙겨줘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협공보다는 이진웅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진웅도 직선 취입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현도 한 살 털 이진웅 견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창원에서도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 서로에 대해서 잘 알죠. 이명현 힘을 쓰면 이진웅이 상황에 따라서 이명현 상대로 역전도 가능한 만큼 아무래도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현하고 이진웅의 동반 입장 쪽에, 이명현하고 이진웅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하동성이 힘을 썼을 때는 이명현이 몰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간 작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현이 하동성은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부진만에 나갈 수 있는 하동승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이명현이 하동승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도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진웅을 견제 나갈 수밖에 없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웅의 직선 취입발이 변수인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맞대결입니다. 이진웅이 임경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이진웅이 송승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명현이 고전하는 경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진웅하고 임경수입니다. 이진웅하고 송승현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명현 빠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진웅이 뭐 이명현까지 배제가 나가면서 임경수, 송승현과 협권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명현하고 이진우 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서로 견제한다 하더라도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명현하고 이진웅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면서 뭐 두 선수를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현이 뭐 이진웅을 완벽하게 밀어내기 어렵고 이진웅도 마찬가지예요. 두 선수가 3차권 안에는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선수 묶어서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 뭐 정현수가 전일 여유있게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정현수 인정받는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상당히 아쉬웠던 게 정현수하고 박상서를 현장에서 한번 주력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동반 입상 하는 듯 했어요. 근데 정윤혁의 기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박상서 상대로 직선 차가 나오다 보니까 정현수 아쉽게 박상서 챙겨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문승기, 최봉기 기가 있는데 정현수가 최봉기 문승기를 달고 쐈을 때 쫓아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아무래도 김동관이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김명석도 1호 경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현수가 문승기, 최봉기와 호흡 맞춰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현수가 혼자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동관이 끌어내서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정현수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의 뒷자리를 김명섭이 맡겨 나갔을 때는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정현수, 김명섭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정현수하고 김명섭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가 시속감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동관 전일 대타 출전했었죠.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원체 노련합니다. 김명섭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정동호가 전일 상당히 좀 깜짝 선전 펼쳐 나가면서 착순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동관의 뒷자리 정동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정현수가 빠지면 김동관, 김명섭, 김동관, 정동호, 비노조 완승까지는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현수가 문승기, 최봉기와 호흡 맞춰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관, 김명섭과 협공 가능성 쪽에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최봉기가 마크되니까 3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크되면 문승기가는 몰라도 최봉기는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현수가 선전 8전 나가게 된다면 최봉기 정도는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게 된다면 2차가 몰라도 3차권까지는 최봉기 선전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수가 문승기, 최봉기 중에서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노련한 김동관, 1호 경주 강한 김명섭과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0라운드 전일 문영인이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면서 어미태 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어미태가 유리하다 하지만 문영윤이 힘을 쓰면 김준호 하고 김승현과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김승현이 마크를 지켜냈습니다만 김호준이 끌어내서 문영윤의 뒷자리 마크 문영윤이 한 바퀴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감 얻은 문영윤 금일도 유리한 편성은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백전노장 박일호가 호미권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유경원 정영교도 후미에서 호시탄탄 착순 뒤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도 문영인이 힘을 써야 된다면 박일호가 밀착 막혀 나갔을 때는 박일호 직선 취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전일 운 좋게 200 시속이 11초 단 후 중후반 시속으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박일호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 차 충분히 나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일호의 직선 취입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복싱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일호하고 문영인의 동반 입상 쪽에 박일호하고 문영인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 하지만 쌍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못 딸 수도 있고
막게 만족할 수 있는 만큼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일호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용규가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잘 쫓아 나섰었던 정용규입니다. 박일호하고 정용규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오히려 문영인 입장에서는 박일호를 떨궈야지만 본인이 머리입니다. 그 점 때문에 유경원을 뒤다 붙이거나 수도권 정용규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일호가 마크에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일호도 마크 됐을 땐 무조건 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속에 따라서 춥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철저하게 문영인이 욕심내서 박일호 견제 나서게 된다면 문영인하고 유경원이죠. 문영인하고 정용규 정도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문영인 중심으로 팔려 나갈지 박일호 중심으로 팔려 나갈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선행 나설 만한 선수가 문영인밖에 없고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박일호가 월등하기 때문에 박일호의 직선 추입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박일호하고 문영인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문영인 정용규 양분에서 3복승은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인이 힘으로 버텨낼지 박일호가 따라가서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일호의 직선 추입발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배수철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일도 완벽하게 윤진규 타이밍 빼앗으면서 정영규까지 불러들였었던 배수철 결승 진출이 아쉽게 됐습니다만, 그러면 홍석환, 김일규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홍석환을 챙겨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일 홍석환이 병주 타고 정동혁에게 병주 타고 날아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이번 배수철이 홍석환을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챙겨는 나갈 것 같아요. 근데 홍석환이 마크 지켜낼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마크 지켜내는 견주 가능한 만큼 배수철하고 홍석환 마크 지켜낸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철하고 홍석환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받아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두용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배수철이 김두용을 살짝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배수철하고 김두용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홍석환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몸싸움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고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배수철, 홍석환의 동반 입장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규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배수철이 잡아 돌리면 기차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크 지켜내면 쪼로로 따라 나설 수 있는 김일규라는 점에서 3차권에서는 김일규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수철의 기세가 원체 좋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김두용도 좀 집중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두용이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두용의 뒷자리를 이석이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두용이 내선만 잡는다면 김근영, 이서혁과 호흡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의 기세가 원체 좋아요. 배수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편성인 만큼 홍석환이 마크 지켜낸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 깔끔한 배수철, 홍석환의 동반 입장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라운드 안지용 외에는 나머지 6은 비노조 선수들입니다. 안지용이 경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타정부터 때려서 버텨내기는 상당히 버겁죠. 아무래도 손성진이 직전 부산 경주에서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 손성진 유리한 경주에 될 가능성이 높죠. 김태환, 안지용과는 동갑내기 친구들, 김태환은 또 정인혁과는 동설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어미태하고 정태환은 또 23기 동기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태환하고 정인혁이 자리 잡았을 때 손성진이 온다면 자리를 양보할지 아니면 동서울팀에 손성진이 달라붙고 어미태가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도 직전 회차는 다르게 이번 회차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정인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도 정인혁 다소 좀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다 보니까 광명우스컵 10라운드 정현수하고 박상서의 동반 입상을 현장에서 한번
주력을 한번 공략해 봤었는데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직전의 차와는 확실하게 달라진 정윤혁이라는 점에서 손성진의 선택에 따라서 착수는 좀 달라질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만 놓고 본다면 어미태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일도 봤듯이 어미태 자칫 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 아무래도 김탄의 자리를 정인혁이 양보하게 된다면 정인혁이 막혀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아무래도 이번 편성 손성진하고 정인혁의 동반 입장 쪽에 김탄 때문에 정인혁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손성진하고 정윤혁의 동반 입장 쪽을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성진의 뒷자리를 어미태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만 놓고 본다면 어미태가 월등합니다. 그 점 때문에 손성진이 어미태를 뒤다 붙이고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손성진하고 어미태 동반 입상, 손성진하고 정윤혁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 때문에 정윤혁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태환이 때리고 정윤혁이 몰고 갔을 때는 손성진이 밑에 달고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모도 이번에 차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동서리역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윤혁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윤혁의 뒷자리를 김용모가 막혀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정윤혁하고 김태환이에요. 정윤혁하고 김형모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정윤혁 갔을 때는 한 차컷 더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안정의 버티기 이후 정윤혁의 직선 취입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 손성진이 동서팀 한가운데서 견주 펼쳐 나갈지, 아니면 동서를 앞에다 두고 어미태를 뒤다 붙이면서 견주 풀어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손성진의 포지션에 따라서 5번과 3번의 착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때문에 아무래도 5번 김태환 때문에 정윤혁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성진하고 정윤혁 2살 터울 선수 출신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한번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라인 맞대결 경주가 많기 때문에 한쪽 라인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12라운드 손성진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서팀 협공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